네, 안녕하세요. 샘플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안전부장 백미나입니다. 올해 샘플여자고등학교 대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9월에 열려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연기가 돼서 11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집합으로 대토론을 할 수가 없어서 각 반별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대표 토론자들이 모여서 먼저 토론을 진행하고 재학생들이 자유 발언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재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듣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토론회의 목적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과정임을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대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회에서 먼저 올 한 해의 공약 이행 결과와 활동들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샘플 여자고등학교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대토론회 사회자를 맡게 된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대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총학생회에서 공약 이행 결과와 활동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학생회 회장 이예술, 부회장 김민주, 정영서입니다. 대토론회 진행에 앞서 저희의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산 대여제 실시에 관해서는 학년별 홈베이스에 우산꽂이와 우산을 구비해 놓았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굣길 노래 재생은 1학기 때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의 신청곡을 받아 재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우미 선발제인데요. 지금까지 나눔 장터와 급식 문화 개선 프로젝트 참여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도우미 선발은 추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도우미 모집 공지가 올라오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넷째, 급식실 가는 길 게시판 꾸미기입니다. 급식실 가는 길에는 다른 안내사항이나 수상작들이 많은 것 같아 교내로 들어오는 1층 계단 오른쪽 벽 상단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총학생의 알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계절별 행사 실시였습니다. 저희의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봄이 다 지나가 버렸고 비대면 미니 콘서트를 계획했던 여름조차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기존에 저희가 내세웠던 삼행시 달인 선발 이벤트와 더불어 체육문화부에서 더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였으니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겨울 행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특별실 시계 설치와 야외 쓰레기통 설치였는데요. 시그마실, 영전실, 각층 홈베이스에는 시계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야외 쓰레기통은 환경부의 관리하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쓰레기통이 설치될 경우 분리수거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환경부와는 급식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 중입니다. 매너별과 우산 대여함은 학생회장, 부회장, 선배님들과 이행을 했고 상담 플러스 카톡 친구 간에서 채팅을 개설을 하려고 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방안을 찾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으나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토론하고 싶어한 첫 번째 안건이 계열별 반편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의무 참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계열별 반편성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겠는데 먼저 찬성층 패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김민솔,
인사해주면 좋겠는데요. 2학년 김민솔, 2학년 조원정, 1학년 박이시우, 1학년 김다연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패널은 2학년 최어령, 2학년 오예진, 1학년 박혜진, 1학년 이혜서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토론회 사회자를 맡게 된 2학년 이주희. 1학년 문승미입니다. 대토론회 시작하기 앞서 먼저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열별 반편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교사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는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방과 후 수업 의무 참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사 답변 시간을 갖고 마무리 정리를 한 후 대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와 발언 시간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찬성 입론, 그리고 반대 입론, 찬성 반박, 반대 반박, 재학생 자유 발언, 찬성 반박, 반대 반박, 재학생 자유 발언, 찬성 최종 발언, 반대 최종 발언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토론 대표 토론자 발언 시간은 입론과 최종 발언은 최대 시간 3분이고요. 반박은 최대 시간 2분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자유 발언 시간은 최대 1분 30초까지입니다. 재학생 자유 발언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 조금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학생 자유 발언은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하였을 때 발언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발언이 끝나면 자유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대토론회는 승자를 가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하여 진행되는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고 많은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열별 반편성에 대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발언 전에 학번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학년 김민솔 학생 찬성 입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2와 고3이 계열별 반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직 큰 문제가 없으므로 계열별 반편성을 진행하는 것을 계열별 반편성 찬성을 맡은 250이 김민솔입니다. 현재 고2와 고3이 계열별 반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직 큰 문제가 없으므로 계열별 반편성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계열별 반편성을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 자세히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의 사례를 들면 한 반에 여러 진로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같은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가 적어 학교 시간이나 자율 시간에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열별 반편성을 진행한다면 스터디 그룹으로서 작용하여 탐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활동과 창체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탐구의 주제와 자료의 질적인 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같은 계열의 친구들과 한다면 탐구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탐구의 주제와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에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진로를 형성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같은 계열의 친구들과 진로 활동을 하면 진로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진로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았고 계열만 정한 상황에서 같은 계열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체능이나 소수 계열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은 실기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나 야간 자율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입시 때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의 특수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반이 따로 개설된다면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신영고등학교를 사례로 들면 이 학교는 예체능계 준비생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서 수시에서 홍익대 자율전공학부 합격생을 2명이나 배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원종고의 사례를 보면 체육 선생님들께서 운동실기 수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입시에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계열 소수 계열의 학생들이 대학교나 전공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열분 반편성을 한다면 이런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계열분 반편성을 찬성합니다. 다음은 1학년 2에서 학생 반대층 입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열별 반편성 반대 입장 1217 이해서입니다. 저는 계열별 반편성에 반대합니다. 첫째, 자신이 못하는 역량을 기를 기회가 부족합니다. 자신이 있는 계열을 선택하면 그 위주로 반을 편성하다 보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의 역량을 기를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자신이 못하는 역량을 기르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진로에 대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한 계열에 떠밀려 선택을 하게 되면 진로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진로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많이 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반과 반 사이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계열별 반과 반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간에 진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학기 도중 진로가 바뀌거나 새로운 진로에 대한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 반 이동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진로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바뀔 때마다 학생을 이동시키는 거에 무리가 있고 바꾼다고 해도 그 반의 적응도나 수업 진도에 적응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눠지는 계열이 모든 직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직업의 폭은 너무 넓기 때문에 반을 나누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이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이상 반대측 1217 이해서였습니다. 네, 다음은 찬성 반박 1610 이시우 학생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진로를 변경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네. 미래교육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계열은 52%로 그리고 교육 계열은 37%, 인문학 계열은 36%로 전공 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만약에 바뀐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반편성이 아닌 선택 과목인데 진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반을 바꾸기 전에 선택 과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편성으로 선택 과목이 어렵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동급생한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공 과목을 바꾼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가 이과에서 문과로 옮긴 경우인지 아니면 이과에서 이과로 옮긴 경우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분 시간이 지났으니 다음 반대 반박 2508 오예진 학생의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먼저 아까 전에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을 요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같은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과 순빛 활동과 같은 탐구를 같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부가 비슷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시 컨설팅 전문가 왼손 유격수라는 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각 항목은 학생의 학교 교육 활동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생기부가 겹치는 일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시한 그 의견은 전문가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지 생각하는데요. 전체 대학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 그 개인의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더 있는데 아까 계열만 정한 과정에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열까지 잘 확실히 정하지 못한 학생일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아직 진로도 못 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열별로 반을 나누게 되면은 진로 변경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만약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정적 상황일지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자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2분 시간 지났기 때문에 재학생 자유발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듣고 있는 학생들은 반박 또는 입장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바로 찬성 반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0 조원정 학생 발언해 주세요. 혹시 계열별로 하지 않고 랜덤으로 반을 편성했을 경우 예체능계나 소수 계열의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예체능끼리 반을 모으지 않더라도 순빛 활동 같은 경우에서 예체능을 지망하는 학생은 뭐 예를 들어 이걸 관련해서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충분히 다른 교과와 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반을 개설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품은 의문은 과연 문이과를 통합해서 랜덤으로 반을 한다고 해도 지금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통합형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서울대라든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그런 위에 있는 대학교들은 거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학동을 선택하고 탐구를 사회를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신이 맞는 학과에 따라서 그렇게 루트를 해야 그래야 진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통합형 인재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루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학년 1반 박혜진 학생 반대측 반박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세 번째 입론에서 예체능 소수 계열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예시를 드셨는데요. 예체능 그걸 도와서 홍익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홍익대는 실기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논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논술에서는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여러한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같은 계열끼리만 하면은 아무래도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다양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그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하는 것이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회자님께 사회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의 반박만 하고서 저희에게 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박을 한 번에 동시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반박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대답하실 시간이 부족하면은 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끼리 하면은 비슷한 진로 활동으로 분야를 자세히 할 수 있고 스터디 그룹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슷한 진로 활동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폭도 좁아져서 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만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도 없는 상태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융합형 인재가 아닌 그 분야에서만 특출난 인재가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인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네, 지금 반대측과 찬성측 반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학생 자유 발언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급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반박 또는 입장을 얘기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참여가 조금 부족한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시면은 댓글 남기면은 바로 처리를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발언을 들어보고 아까 반박 시간 부족하셨던 분들은 먼저 반박할 기회를 드리고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 측 반박하실 발언 있나요? 아까의 답변을
아까 질문에 답변해도 네네. 될까요? 그 아까 반대 측에서 얕은 지식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이과를 통합하였을 때 좀 더 그 분야별로 얕은 지식을 갖고서만 들어가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만 가진다면 그것이 다른 학문과 이어지지 못하는데 이러면 융합을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학문과. 그러면 이것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네, 선생님이 토론 중간에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너무 토론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도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2학년 친구들은 계열별 반 편성을 해서 1년을 살아봤고 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계열별로 반을 편성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굳이 다른 학교의 예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겪어봤던 선배들로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실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1학년 학생들도 그거를 이제 듣고 선배들의 케이스를 듣고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 것 같고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 주제를 듣고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학교 이야기라던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학생들이 알고 싶은 거는 외부의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2학년 선배로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계열별 반편성이 굉장히 좋고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아니면 반대하는 친구들은 이런 점 때문에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절충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계 친구들은 자연계끼리 묶이는 게 낫다고 한다면 자연계 내에서 계열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문계 계열 같은 경우 오히려 융합형이 더 인문계에 맞는 특성이다 하면 인문계 내에서는 융합형으로 반편성이 가능한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실제로 2학년 선배들은 자기가 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하면서 느꼈던 어떤 좋은 점들 그리고 불편했던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1학년 학생들도 자신들이 예상하는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각자 돌아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백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발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대표 토론자님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뭔가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진심으로 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민솔 학생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계열반 반편성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우선 계열만 우선 정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학급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 진로의 길을 조금씩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탐구 과정에서도 서로 아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더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굳이 반편성을 하지 않고도 학급 학년 전체를 해가지고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20 조원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것만으로도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열별로 해서 계열별의 장점을 가지고 같이 그 융합형 인재 우리가 추구하는 융합형 인재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즉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나 대학이 원하는 루트는 서울대를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를 보자면 이과 애들은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과 애들은 과학을 선택하도록 하고 우리 문과 애들은 사회계열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그래야만 학과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계열별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인문계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열별 반편성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반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계열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계열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사람이 그나마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생뚱맞은 순빛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고민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계열별 반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열별 반편성에 찬성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학년은 무작위로 반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원하는 탐구를 하고 싶지만 저와 같은 탐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저 진로와 맞지 않는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진로와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가 다른 반에 있거나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면은 같은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제 미래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계열별 반편성에 찬성합니다. 저희는 계열별 반편성에 반대하는데요. 중간에 진로를 바꿨을 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편성이 돼서 계열별로 반이 나누어졌는데 갑자기 진로가 바뀌게 된다면 순빛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나와의 계열이 달라서 모둠을 편성하기가 힘들 것이고 이는 결국 순빛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를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원래 이공계 쪽 아니었는데 바꿨어요. 그러니까 혼자 거의 반에서 유일하게 그 이공계 계열 쪽만 듣고 있어서 혼자 활동하고 이런 활동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 반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각 반에 다양한 계열별 친구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좀 진로가 바뀐다면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이 좀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08 오예진입니다. 먼저 저는 이게 2학년이니까 지금 계열별 반편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좀 생기부가 겹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다 비슷한 학과 그리고 어쩌면 같은 학교에 진학할지도 모르는데 생기부가 겹치게 되면은 뭔가 플러스 점수라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좀 더 클 것 같아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어려운 학생이 말했듯이 진로 변경이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2학년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계열을 정해놔서 크게 이 진로 변경이 어려운 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못했는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학년 때 원래 문과 계열 반에 있었는데 이공계열로 들어온다는
학생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2학년 때 활동은 전부 다 문과 계열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이 점이 어쩌면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열별 반편성에 반대합니다. 1107 박혜진입니다. 저는 1학년에 재학하고 있고요. 저는 랜덤으로 반편성을 했는데 전 일단 진로가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친구들과 숨빛 활동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숨빛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도 시작하고 그쪽으로 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틀에 박히지 않고 조금 자유롭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계열별로 반편성하는 걸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1217 이혜서입니다. 저 또한 계열별 반편성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나눠지는 계열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열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소외되는 직업이 생기는데 이게 또 다른 계열에 딸려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계열 떠밀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진로에 대한 시야가 좁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반대측 입장까지 다 들었으니 다시 한번 재학생 자유 발언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학급에서 2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명은. 그래서 지금 입장 발언하실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최종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최종 발언 1301 김다현 학생. 그럼 먼저 재학생 발언을 듣고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5반 전현진 학생 발언해 주세요. 네, 행아웃 마이크랑 카메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2학년 5반 큰 소리로. 2학년 5반 안정민입니다. 먼저 저는 계열별 반편성에 반대하는 큰 소리로. 여기서 안 돼. 계열별 반편성에 찬성하는데요. 먼저 작년 경험을 예시로 들었을 때 무작위로 반편성을 진행했을 때 또 계열의 다양성이 있었음에도 숨빛 탐구 등의 탐구 활동은 계열별로 모여서 비슷한 계열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탐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의 획일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위 반편성을 진행하면 주제 탐구의 주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반을 섞게 되더라도 주제 융합의 말미가 있도록 계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반을 섞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더 없으시면 일단 찬성 측 최종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학생 발언해 주세요. 계열별 반편성 찬성을 맡은 1301 김다현입니다. 저는 계열별 반편성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 자세히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활동과 창체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탐구의 주제와 자료의 질적인 면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친구들과 같이 탐구를 한다면 탐구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탐구의 주제와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열의 친구들과 진로 활동을 하면 진로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진로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았고 계열만 정한 상황에서 같은 계열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진로를 맡게 되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예체능이나 소수 계열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은 실기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의 특수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반이 따로 개설된다면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반대측 최종 발언 최어령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저희는 계열별 반편성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중간에 진로를 변경하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편성이 되어 계열별로 반이 나누어졌는데 갑자기 진로가 바뀌게 된다면 순빛 활동이나 학급 특색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나와의 계열이 달라서 모둠을 편성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결국 순빛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열별 반편성을 한다면 활동 내용이 같아 생기부 내용이 겹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 활동인 순빛 활동 경우에는 나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과 같이 하는 탐구인데 계열별로 반을 편성하게 되면 탐구 내용이 같아지게 됩니다. 진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학교, 같은 과, 심지어 같은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는 분명히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겹치는 부분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다른 학생들과 방을 같이 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방 배정을 하는 이유는 서로의 전공과 다른 전공을 그 친구로서 배움으로써 지식의 확장 및 사고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과 다른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면 친구의 전공을 그 친구를 통해 배우며 지식의 폭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계열별로 반편성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 토론자들의 토론을 끝내보았고요. 다음은 교사 답변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짧게 말씀하실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토론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갖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년에 학사 과정이라던가 학사 운영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의견을 많이 표현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이런 계열별 반편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2학년 부장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2학년 부장 최병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학년이 계열별 반편성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을 이끌어가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학년 부장 개인적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한 부분은 아이들 인성 교육이에요. 왜냐면 지금 계열별 반편성을 우리가 원래 만들 때 의도가 뭐였냐면 지금 아까 여기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별 아이들이 모이면 탐구 활동 때
주제의 깊이가 있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반별로 체험 활동을 하기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체험 활동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선배 활동 때 그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반대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제가 다 비슷해져요. 주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협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3년 동안 사귄 친구는 영원히 갑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대학 입시를 위한 3년으로 만약에 치부해 버리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울림 속에서 저희 학교 모토가 그렇거든요. 저희 학교가 여태까지 50, 60년 다 돼가는 이 역사 속에서 저희 학교가 가장 자랑하는 건 친구예요. 친구. 물론 선생님들도 물론 굉장히 칭찬을 선생님들 열정도 대단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에 예를 들자면 일단 반별 인원 구성 자체가 이렇게 딱 예상했던 대로 어떤 반은 27명이고 어떤 반은 1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별로 무슨 행사를 진행할 때 인원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자연계열 특성상 아이들이 학교 행사에 잘 참여를 하지 않고 인문계열에도 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또 자연계열 특성상 물론 자연계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협력 체제보다는 거기는 경쟁 체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아까 예체능 반을 얘기를 했는데 예체능 반은 지금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예체능 반 애들이 다 밤에 학원을 가버리면 남아있는 소수 3-4명 좀 남거든요. 걔들이 자습을 하기 싫어가지고 걔들도 가버려요. 그 반은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순배달동 주제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했는데 주제의 깊이는 어디서 깊어지는 거냐면 교과 활동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순배달동에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순배달동에 우리가 주제는 정하되 교과 세부 특기에서 그 교과 시간에서 끌어와서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순배달동 속에서 머릿속에 나오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배달동 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끌어와 가지고 깊이를 더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충남 지역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재 잘 했나 안 했나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거 이렇게 블라인드로 딱 다 가리고 보면 우리 학교 학생부는 정말 훌륭해요.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그러니까 특목고인지 이게 일반고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 생일을 보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얘들이 단순히 순배달동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랑 연결시켜서 교과 속에서 깊이를 찾아내는 이 능력이 우리 학교 애들은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열별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탐구해야만 깊어진다는 이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또 방향도 그렇고 교과 세부 특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로 변경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2학기가 되면 내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3학년은 내신이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한 과목 내지 두 과목밖에 내신이 안 나와요. 2학년 2학기 때 이미 내신은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지금 우리 이제 2학년들은
2학년 때 한 번 남았어요. 기말고사, 2회고사가 남았는데 지금 1학기 아니 중간고사 끝나고 1회고사 끝나고 나면 이게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의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내신이 안 되면 진로를 변경해야 돼요. 생명공학이라든지 농생명이라든지 이걸로 바꿔야 돼요. 안 되는데 3학년에 가서 내신 나올 과목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의학과가 1.5가 최인데 걔는 2.0을 넘는다면 걔는 바꿔야죠, 당연히.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겠다. 화학공학하고 생명공학 아이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거든요. 여학생들이 기계공학을 별로 희망 안 하고. 근데 화학공학하고 생명공학은 경쟁률이 가장 세고 커트라인도 가장 높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나중에 3학년 때 가가지고 그거를 과를 좀 낮추자. 대학을 좀 높이자. 그렇게 해서 학종을 쓰고 싶지만 2학년 때 이미 모든 게 화공과 생공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은. 지금 우리 현실은 사실은 다 내신이 좋고 그러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어떤 학교든 간에 내신은 1등급 있고 9등급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로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진로 변경이 되었을 때 계열별 반편성이 되었을 때는 거기서 소외되는 애들 또 낙오되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학생들은 반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힘든 아이들이 2학년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2학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 학년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도 아프고 사실은 왜 학교가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선택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선택 과목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은요. 지금 6반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에요. 6반이라도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다 반이 이동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지어는 문과로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문과 애들이 이과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5반이니까 5반 다 같은 과목을 듣겠지? 아닙니다. 같은 과목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대학에서 지정한 이 선택 과목은 자기가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계열별 반편성에 따라 해서 그 반이 그 과목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 학교 지금 시스템 구조상.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바로 두 번째 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토론자들 자리 바꿔서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 두 번째 토론자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비는 23만 원, 학교 보충 수업비는 평균 2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인터넷 무료 강의와 유료 교재로 구성된 EBS 영상 강의는 교재비가 평균 6,000원에서 7,000원이지만 E사, M사, S사 등 유명 유료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강좌 하나당 10만 원 안팎의 비용과 별도의 교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지금 학급에서 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그러면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네. 처음부터. 네. 1109 백제서입니다. 저는 방과 후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방과 후 실시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13.4%, 고교 13.5% 등으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며 학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과 후를 하지 않으면 과외나 학원을 통해 학습 격차를 메우려는 학생이 많을 텐데 수업이 끝난 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유층은 고액 과외로 치달을 것이고 서민층이나 학교 이외의 입시 교육기관이 없는 농촌 지역 학생들은 최소한의 입시 준비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대도시에 비하면 지방 학생들은 변변한 학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서 학습 조건이 불평등해집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학생들 간의 실력차가 커지고 과열 과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 과외 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방과 후 학습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과외 및 학원비는 23만 원, 학교 보충 수업비는 2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인터넷 무료 강의와 유료 교재로 구성된 EBS 영상 강의는 교재비가 평균 6,000원에서 7,000원이지만 E사, M사, S사 등 유명 유료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강좌 하나당 10만 원 안팎의 비용과 별도의 교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를 봤을 때 학교 보충 수업이 비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방과 후 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연구 결과에서 학부모는 보통 44.7%, 만족 48%의 결과를 보였으며 입시교육 전문 사이트인 메가스터디가 지난 3월 말 전국 고3 1,354명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 부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시험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규칙적인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과 후 자율화를 실시하면 학습 집중도가 떨어져 과외나 학원, 사설 독서실을 찾는 학생들이 늘 수 있습니다. 현재 체제 내에서는 각 교과 선생님들이 모든 반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시험에 실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한 내용을 보충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과 후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반대측 입론 1학년 3반 이정은 학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과 후 수업 의무 참여의 반대측을 맡은 1학년 3반 이정은입니다. 저희 팀은 방과 후 수업 의무 참여를 반대합니다. 첫째,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습 선택권은 학생 인권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야자, 방과 후 수업 등 정규 교육 과정 외에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방과 후 수업은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결정하고 추구할 자율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방과 후 수업은 학습 능률을 떨어뜨립니다. 교실 내 학생들 간의 능력, 학습 준비도, 학습 양식, 흥미, 장래희망 등의 차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급증했습니다. 현대에서 요구되는 교육은 과거처럼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강압적인 방과 후 수업은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학생들의 공부 수준이나 부족한 부분이 각자 다르기에 개인의 수준 차이에 따른 수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주도하에 필요하에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과 선생님의 휴식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학기 중엔 학사 일정이 빠듯하여 개인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취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자습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비교과 활동과 교과벌 수업에 지쳐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교육과 학습의 장애에 피로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된다면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을 통해 학생은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보충하고 휴식하며 선생님들은 교과 연수, 특기 연수 등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며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방과 후 수업 의무 참여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성 측 반박 208 박서희 학생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208 박서희입니다. 아까 학생들이 자신만을 자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학교는 원래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학교는 원래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7, 8교시를 뺄 수 없고 교실에서 무조건 자습을 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방과 후를 하지 않는 날인 7, 8교시의 자습 시간에 교실을 둘러보면 자습을 직접 하는 학생들보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엎드려서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등 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율학습은 8교시가 아닌 7교시 자습 시간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에서 반박 조현진 학생이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다른 반박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진 학생 발언해 주세요. 제가 발언하도록. 네, 학번 이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된 건가요? 이게 2205 김하연입니다. 아까 야자 시간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학원을 가거나 그런 개인 사정으로 야자를 거의 매일 빠지거나 아예 안 하는 학생도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8교시나 그런 1시간이라도 개인 자습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1반 19번 조현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습은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습득을 함께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충분히 수업을 통해 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제 보충을 함으로써 보충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줌으로써 이제 습득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습 시간인데 딴짓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제 학습 분위기를 주도한다든지 등의 이제 다른 방편을 통해서 이제 학습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찬성 측 반박 있으시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2 리서진입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반대 측에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자율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율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 잠자는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을 깨워야 한다. 뭔가 자율적과 좀 거리가 멀다고 전 느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학생들이 왜 학교에 나와서 제가 그 방과후를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왜 학교에 나와서 잠을 자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자기가 학교에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다들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에 나와야 되는 반감 때문에 그냥 하기 싫어서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꼭 자습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휴식 시간을 갖고 자율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 자율 시간에 자습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 취미 개발이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나와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방과후와 학습이 뭐 방학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하는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과후 학교에서는 어떻게 취미 생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방과후를 만약에 저희 입장은 방과후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하다면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자기가 그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요. 일단은 이 방과후 학교의 일단 목표, 비전을 좀 들어보자면 바로 방과후 학교의 목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근데 일단에 보시면 제가 방과후 학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확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그 차이가 0.8%인데 중학교에 갑자기 가자마자 4.3%, 고등학교에서는 4.8%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학년의 그 수업의 질과 양이 달라졌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시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의 그 기초학력의 차이가 0.8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가자마자 바로 4.3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 이런 조사를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는 교육의 교육을 학교 수업만이 아닌 정규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족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방과후를 함으로써 기초 학력이 생기는 그런 조치를 막는 현상인데 그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자면 혹시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방과후 시간에 한 번도
방과후를 하지 않을 때 방과후 시간에 딴 짓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 말고 뭐 친구들과 때로는 수다를 떨 때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기초학력을 좀 증가하자면 오히려 더 좋은 방과후 학습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먼저 재학생 발언을 먼저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급에서 듣고 계신 분들 발언하시려면 행아웃에 댓글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까 방과후 수업 의무 참여 외에도 계열별 반 편성에 대해 할 발언이 있으신 학생은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1학년 2반 학생 마이크와 카메라 켜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 2반) 카메라랑 마이크 켜주세요. 경험에 입과하여서 발언하자면 방과후에 교과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모의고사 대비 수업을 받았습니다. 샘플에서 학교 내 시험 대비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를 병행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샘플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마이크랑 카메라 꺼주세요. 네, 시간상 관계로 재학생분들 중에 더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학급 서기 또는 반장, 부반장에게 말씀하셔서 그쪽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각자 생각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박서희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208 박서희입니다. 저는 방과후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방과후는 수업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험 공부를 위해 진도를 나가는 정규 수업과는 다르게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관련 과목에 대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부족했던 학습량을 방과후 시간을 통해 메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과목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금 생기부를 채우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방과후는 학생 통제가 아닌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규 수업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나 활동 내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방과후 의무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 학교에서 꼭 교육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부족한 게 있다면 좀 기초반, 자신이 좀 더 잘한다 싶으면 심화반, 아니면 교육 말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적극적인 의견을 내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이 놀려고 했던 마음가짐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마련을 해주는 게 바로 저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1109 백재서입니다. 우선 저희는 1학년이라서 1학기부터 방과후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 부분도 많았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배우는 것이 오히려 평등한 학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방과후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1314 이지원입니다. 저는 사실 방과후 의무화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도를 평가하는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제의 양극화가 우리의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사교육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교육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사실 자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화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 같이 교육이 평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았으니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김하연 학생부터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2205 김하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교육이 아닌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2205) 김하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교육이 아닌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국가나 학교에서 오히려 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의무교육 제도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가 아닌 선택화를 하자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에 있어서 선택화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1반 19번 조현진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보충 수업의 자율화를 주장하는 저희 측은 이제 보충 수업을 아예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학생의 선택권을 이제 존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제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보충 수업은 찬성하는 바이며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만약에 방과후 학교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면 학생들이 선택화와 자율성을 이제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의견 조율로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미 1학기 때 수학 방과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교과 시간을 배웠던 내용을 또 방과후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니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공부에 있어서 이제 배우는 것보다 자신이 이제 그거를 배운 내용을 이제 습득하고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습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습득을 요구하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더 체화할 시간을 개인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313 이정은입니다. 일단 그 방과후 수업이 사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일단 8교시 방과후에서는 학교 진도를 저희는 대부분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학교 진도로 나가는 것이 사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학에 방과후를 하는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해주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의고사 공부, 수능 공부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수업에 맞춰서만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방학 때 자습을 오후에는 하였는데 그때 원하지 않아서 나온 친구들이 시끄럽게 하고 잠자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많이 하였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하면 안 되니까 선택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409 오원민입니다. 저희 학교는 동의서를 나눠주긴 하는데 사실상 필수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었고 1학기 때는 수업료까지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방과후를 원치 않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강압적인 방과후 수업은 학습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부 수준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학 보충 수업을 생각했을 때 방학을 통해서 독서나 취미생활이나 각자 진로 탐색 등 개인에 따라 평소 학기 중에는 실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오전부터 학교에 나와 오후까지 진행되는 보충 수업은 이를 제한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발표한 여름방학 청소년 생활 요구조사를 보면 방학 때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은 여행, 문화생활 그리고 스포츠 순이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공부, TV 시청 그리고 휴식 순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현실이 다른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어서 교사 정리 발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1학년 부장 선생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반박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략할게요. 미안하지만. 아니면 짧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짧게 반박만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진이 친구가 이제 기초학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초학력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초학력 그 자료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유요? 네, 기초학력이 낮은, 그러니까 기초학력 그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조차도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냥 제 생각은 지금 보니까 지역 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빈도 비율이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수학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 잘 맞았는데 100점 맞고 했는데 중학교부터 수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기초학력이 낮은 이유가 개인의 뭐 집안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논문에 따르면 이제 사교육과 개인의 집안 환경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개인의 의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뭐 공부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방과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화하였을 때 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반박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제 반박을 바로 말하겠습니다. 현재 샘플여고의 방과후에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무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즉 한 반에 적게는 더 적게 15명에서 20명보다 더 적게 운영하는 반도 있겠지만 더 크게 운영하는 반도 있고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교 정규 수업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 논리가 적용된다면 앞서가는 학생도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
뒤처진 학생도 똑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뒤처진 학생이 이 보충 수업을 듣는다 해서 앞서가는 학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좀 토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좀 시간이 부족해서 각 그 양측 친구들이 준비를 해온 거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했던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방과후 수업에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1학년 부장 선생님의 정리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 발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토론하는 거 보고 내가 주제의 초점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렸어요. 방과후라는 그 수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지 아니면 여름방학 방과후에 대해서 논하는 건지 겨울방학 방과후에 대해서 논하는 건지 아니면 평소 방과후에 대해서 논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평소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방과후 수업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학 때 방과후 수업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유의미해요. 누가 얘기한 것이 다 이렇게 잘못됐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쪽 얘기할 때는 이쪽 학생한테 내가 공감을 하고 또 이쪽 얘기할 때는 나도 저러고 싶은데 교사 입장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방학 때는 좀 고생했으니까 쉼도 갖고 어떻게 자기 개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학생에서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뭐 좋아서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선생님은 많이 느꼈어요.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걸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그러면 이것을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당신 하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학년, 3학년 또 학년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아까 계열별 했을 때도 똑같이 2학년 했으니까 3학년 했으니까 1학년이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2학년, 3학년이 안 해도 1학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계열별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 우선 우리 학교 2학년 아이들, 3학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학년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요. 학생들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 방과후 활동도 선생님들 며칠 전에 1학년 선생님들 얘기를 했어요. 조금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더 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학생들의 좀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방향성은 다 잘 되자 이런 쪽입니다. 그것만 믿어주시고요. 같이 합심해서 잘 나가도록 합시다. 잘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교감 선생님의 정리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들하고 2학년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중간에서 조금 그 3학년 언니들이 내 말에 막 계속 동조해주고 조금 힘든 과정이 있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1학년, 2학년이 짝꿍 묶어서 찬반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들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학년 선생님들이 원서를 쓰시면서 사실 와서 한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3학년 선생님들이 원서를 쓰시다 보니까 같은 선생님 그리고 같은 활동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막 쓰려고 하니까 거의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데를 지원하라고 해도 싸움이 붙고 선생님들이 좀 힘들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여러 가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진지하게 토론해서 이거는 내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과후 여러분들이 보니까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자율학습까지 얘기한 거 보면 이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반대하는 팀에서는 일단 스스로에 되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스스로 뭔가를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잘할 수 있고 스스로 하여튼 다 한다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의 휴식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좋죠. 저희들도 선생님들 사실 어제인가 뭐 가톨릭 대학교 발표한 얘기 하면서 3학년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11명 원서를 썼는데 9명이 붙었다. 이제 그 언니들이 지금 그렇게 붙고 있는 게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그 우리 아이들 생기부를 보면 꼭 외고 같거든요. 외고. 그렇게 근데 그 생기부가 여러분만의 노력이냐? 저는 선생님들이 거의 날밤을 새고 계시다. 그 여러분 생활기록부 때문에 사실 2월 달에도 쉬지 못해요. 집에 가서 쉬고 계신 것 같지만 저도 매일 전화하고 선생님들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놓아준다고 얘기하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선생님들을 나는 붙잡아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차원에서 선생님들도 좀 저도 고려해 드려야 되지만 저한테는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권도 좀 고려해 주면서 네, 토론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 선생님들, 방송부원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2021학년도 대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